예, 안녕하세요. 오늘 윅3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윅3는 이제 그 실제로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있고 할 때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긴 한데요. 어차피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 노테이션을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용어가 웨이트라고 그러면 이제 통계학에서는 웨이트라 그러면 샘플링 웨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머신러닝에서는 웨이트가 이제 리그레션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그 동네마다 그 용어가 다른 거죠. 예, 동네마다 용어가 다른데 머신러닝 커뮤니티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서 쓰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인덱스가 세 개가 나오죠. I, J, L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I는 input, I에서 J로 가는 거죠. 이가 이제 인풋이 되고, 그러니까 종속 변수 같이 생각하면 독립 변수 인풋이 되고 얘는 이제 아웃풋 종속 변수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관계에서 이 첫 번째 모델에서는 첫 번째 모델이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모델이 first layer, second layer가 된다고 한다면 요 관계에서는 얘가 인풋이니까 IJ지만 이 관계에서는 얘가 I가 되고 얘가 J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인덱스를 보시면 이제 항상 동 그러니까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 I를 여기서 받아주고 아웃풋으로 나가는 J를 세컨드 서브스크립트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L번째 모델에 사용되는 개수가 L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모델의 그 인풋이 되는 것은 이전 모델의 아웃풋이기 때문에 L-1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노테이션이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여기 있는 화살표들이 WIJ1이 될 테고요. 첫 번째 모델. 여기 있는 것들이 WIJ2가 될 테고 여기 있는 것들을 WIJ3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요 선은 요 선은 특별히 요 선은 어, W01 저희 집 강아지가 지금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인풋이 제로고, 그죠? 아웃풋이 1이니까. 그럼 만약에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인풋이 X2고 아웃풋이 H2니까 얘는 W2 to 1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뭐 얘는 요 특별히 여기에 있는 그 이제 부여되는 가중치 가중치라고 하기보다는 개수 요 이제 그러니까 변수에 부여되는 가중치인 거죠. 그 변수와 변수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가중치인데 우리 통계학적으로는 이제 회귀 개수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얘는 W H 그러니까 W1, 2가 되고 슈퍼스크립트는 2가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시면은 얘는 이제 W4, 2, 3 이런 식이 되겠죠. 예, 그렇게 노테이션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가 관측이 되는 거 그죠? 관측되는 건 얘랑 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리고 얘는 이제 인풋이고 아웃풋인데 회귀 분석으로 생각하시면 얘가 이제 회귀 분석으로 생각하면 이 y가 이제 그냥 어, 어, 종속 변수겠지만 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에서는 얘는 이제 트루 레이블인 거죠. 뭐
일이다, 이다, 숫자,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다, 그죠? 고양이냐, 개냐, 이제 그런 걸,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도를 해서 이렇게 된 거는 얘는, 어, 개고, 여기는 고양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사진을 분류한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식의 이제 레이블이 되면 그거는 사실 개념이, 랜덤 베리어블 y 그때 y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트루 값이라고 그 지도 학습에서 사용되는 이제 트루 값이 될 테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각 레이어들은 각 그 h 어, 각그 h 은닉 변수는 이전 은닉 변수를 선형 결합했다가 이제 그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이 돼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얘는 다 인터셉트인 거예요. 이 제로가 들어가는 거는 인터셉트 그러니까 인터셉트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1인 거죠. 1. 얘 자체로. 얘는 1이기 때문에 이전 함수의 이전 함수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1이라는 것은 다른 걸로 리그레션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건 1로 주어지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이제 다른 것들의 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가 여기 이 제로로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미. 근데 제가 지금 레코드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을 생각하시고 노테이션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 썼는데 얘는 왜 그러냐면은 얘는 더 이상 그 얘들은 더 이상 그 액티베이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Y가 예를 들어서 회귀분석 문제에서는 그냥 이 이 F라는 것은 어, conditional expectation of y 기분 x에 대한 모델이 되는 거니까 얘는 더 이상 액티베이션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액티베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뭔가 또 씌워주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 히든 레이어 이 은닉 함수 변수들 그죠? 이게 뭐 잠재 변수라고도 할 수 있고 할 텐데 이 변수들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은 결국은 이전 값과 이전 값들과 가중치의 선형 결합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오른쪽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포워드 컨스트럭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워드라는 의미는 이제 순차적으로 그 인풋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값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차근차근 보시면 이제 얘들은 관측이 되니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변수들에다가 이 가중치 값을 알면은 그걸 바탕으로 선형 결합을 통해서 Z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Z에다가 액티베이션을 해줌으로써 이제 H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보시면은 이 그래서 이제 이전 인풋이 그러니까 얘가 인풋인 거고요. 그죠? 얘가 인풋인 거고 선형 결합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그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가 아웃풋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 1 모델에서의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아웃풋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인풋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인풋이 되고 그러면 그 인풋 그걸 인풋으로 삼고 그때 가중치가 있으면은 또 그걸 바탕으로 이 선형 결합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세컨 레이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 아웃풋을 가지고 그 아웃풋이 다시 다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아웃풋이 여기서 인풋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웃풋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그죠?
그러면 그 인풋으로 들어간 후에 그 가중치를 알고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Z 베리어블이 나온 후에 선형 결합을 해준 후에 그다음에 마지막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선형 결합 자체가 마지막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얘는 뭐냐면은 이제 요게 이제 이 더블 섭스가 들어가는 게 왜냐면 i 번째 유닛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y도 여기도 y가 변수가 두 개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면 여기가 y1이 있고 y2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이게 유닛이 1, 2 점점점점 n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매트릭스로 생각해 주시면 요 엘리먼트 어떻게 됩니까? 요게 요 엘리먼트는 y i ik라고 한다면 i는 몇 번째 유닛이냐는 유닛의 의미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 k는 변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k 번째 변수. 그렇게 되면은 요게 i yik가 되고 이 모델은 YK에 대한 모델이니까 FK가 되고 그 유닛은 XI가 그래서 해당되는 독립 변수는 XI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민스퀘어 에라 그러니까 그죠 로스 펑션을 이제 정의해 준 다음에 이거는 변수 YK에 대한 로스이고 그죠 YK의 그 회귀 분석에 대한 로스고 그것이 K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걔들을 다 이제 더해 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는 민스퀘어드 레지듀얼 오브 더 모델 언더 더 커런트 모델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웨이트를 안다고 생각을 하면 그죠? 웨이트 값을 알면 얘들이 계산이 되는 거고 얘들이 음, 모르면은 뭐예요? 웨이트의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웨이트의 함수인 거죠, 그냥. 웨이트를 변하면은 얘들이 변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이제 웨이트를 결정하는 것인데 학습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어, 어, 어떻게 이제 파라미터를 추정할 것인가라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질문이고 그것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어떤 그 로스를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린 이거죠 결국 요건데 얘를 로스 펑션을 이제 그 W의 함수로 표현한 후에 그것들을 이제 쭉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W에 대해서 W가 사실은 큰 벡터겠죠. 그 벡터에 대해서 미분해 주는 그러니까 미니멈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주는 최적화 문제로 생각하면 문제를 푸는 문제로 이제 보겠다 이겁니다. 결국 뭐 이제 통계학에서 학습 문제라는 것이 일종의 최적화 수학적으로는 최적화 문제이니까 그래서 함수를 모형을 잘 정의를 한 후에 그 모형 하에서 어, 어떤 로스를 찾아낸 후에 그 로스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문제로 이제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근데 요게 이제 어, 많은 경우에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예쁜 이런 거죠. 이렇게 어떤 앵글에 봐서도 다뭐 이런 식으로 스무트하고 컨벡스하면 이 문제는 이제 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간단한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프린서플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어떻게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변수가 하나라면 이렇게 그랬지만 이거는 사실 여러 개니까 각 각 W별로 그렸을 때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러면 각 코디네이트별로 이게 W에 대한 각 그 코디네이트별로 볼 때 일단 이 여기서 이렇게 어떤 점을 찍고 그 점에서의 기울 접선을 생각한 후에 그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면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죠. 이렇게 플러스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만약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플러스인 경우에는
요 경우죠. 플러스인 경우에는 최소값이 왼쪽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빼주고 플러스일 땐 빼주고 마이너스일 때는 더해줘야 된다. 이게 그죠? 플러스일 때는 빼주고 마이너스 때는 더해준다. 얼마만큼? 뭐 적당한 상수만큼. 알파를 그래서 러닝 레이트가 하죠. 그래서 그 개념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 노테이션이 뭐냐면은 이건 그냥 미분한 거예요. 그레디언트 벡터.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W가 이제 이게 뭐 W1부터 WK라고 한다면 지금 네뷸러 Q는 뭐 이렇게 W1부터 Q, W, K까지. 그래서 얘가 K 디멘전al 벡터면 K 디멘전al 벡터면은 얘도 역시 벡터인 거죠. K 디멘전al 벡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그냥 각 벡터 각 벡터의 컴포넌트별로 그러니까 이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게 그냥 이게 이 디멘전 이게 이제 뭐 만약에 뭐 디멘전이 10이다 그러면 그냥 그 각각의 그 10개의 식을 그죠? 10개의 식이 업데이트 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푸는 이런 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정식 푸는 문제잖아요. 방정식 푸는 문제인데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로 일단 리니어 리그레션 모티베이트라고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보시면 뭐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p 디멘저널인 거고 p 디멘저널 벡터인 거고 그 p 디멘저널 벡터를 미분해 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w는 벡터지만 이 q 자체는 스케일러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스케일러 이 벡터의 스케일러 함수인 거죠. 벡터에 대한 어떤 스케일러 함수에 대한 미분은 그냥 각 도함수의 미분인 각 도함수들의 벡터이니까 그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도 이제 p 디멘전을 1, p 타임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0으로 놓고 푼 게 이걸 0으로 놓고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많이 아는 리그레션 코에피션트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뭐 이거 어떻게 푸냐? 우리가 이제 뭐 회귀 분석 시간에는 얘는 그러면 교수님, 네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앞 슬라이드 가주실까요? 네네 여기서 이제 그 W가, 네 이 모든, 이 전체 이제, 어, 딥러닝에 쓰였던 모든 웨이트를, 네. 그게 뭐 100개든 1000개 상관없이, 그거를 벡터라이즈를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W가?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거냐 질문하시니 잠깐만요. 이 나중에 조금 설명드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요 경우에 이걸 볼게요. 요 이그젠플 보겠습니다. 이 이그젠플에 보시면 W가 몇 개 있느냐를 볼게요. 여기 W1은 요게 변수가 4개고 4개니까 4 곱하기 4 16개고요. 이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고 2개니까 10개죠. W2는. 네. 그러면 총 몇 개냐면은 그 W의 총 이 모델에서의 W의 디멘전은 26인 거예요. 음, 그죠? 네. 26 디멘전을 벡터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26 디멘전을 벡터란 얘기예요. 음, 예. 그 어, 대답이 됐나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네. 이게 그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로스 펑션이 네. 이렇게 뷰티풀한 그런 컨벡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그레디트 디센트 메소드를 써도 네. 이게
글로벌 미니멈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쓸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예, 아니죠. 이거는 지금 컨벡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예, 예. 지금 이거는 컨벡스 이런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퀘어 로스 같이 이렇게 예쁜 컨벡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쉬운 거부터 해야 되니까 쉬운 거부터 하고 이제 뭐 더 복잡한 거에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정말로 또 그때 가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이 문제 푸는 것을 고민하는 거면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리니어일 때는 결국 그냥 연립 방식 푸는 거잖아요. 연립 방식 푸는 거는 우리가 뭐 많이 배운 게 이제 이런 거 인버스 구하는 문제로 하는 건데 뭐 당연히 우리 지금은 뭐 컴퓨터가 발달했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원리 이걸 푸는 것에 대한 어떤 수학적 원리는 아주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방정식 푸는 문제 이런 거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제 가우스 사이델 메소드라고 해서 어, 이 가우스가 이제 유명한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이고 이제 사이들은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A를 M 더하기 N으로 이렇게 디컴포즈가 되는데 M 인버스가 굉장히 쉽게 결정되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어서 A가 I거나 아니면 A가 로우 디멘저널 로우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로우 아 이게 지금 오타네요. 뭐가 오타냐면 이게 A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A가 아니라 M이죠, M. 음? 그러니까 A는 일반적인 매트릭스고 A는 일반적인 매트릭스인데 지금 뭐 당연히 이거는 이거 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응?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계산하는 게 어렵다. without computer 이걸 계산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 컴퓨테이셔널 비용이.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면 옛날에는 뭐 사실 지금이야 컴퓨터가 있었지만 가우스 시절에는 컴퓨터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실제로 제가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유학을 갔을 때, 그러니까 유학을 갔을 때가 이제 1994년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수업을 가르쳤던 어떤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의 전직이 뭐였냐면 교수님의 전직이 매트릭스 인버터였어요. 교수가 되기 전에 매트릭스 인버터예요. 되게 웃긴 직업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도 연립 방정식은 풀어야 됐었거든요. 응? 그쵸? 어떤 선형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연립 방식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변수가 15개쯤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직업으로 있었던 거예요. 예, 직업으로 있었던 거예요. 뭐, 얘기가 조금 벗어났는데, 자, 그만큼 이게 우리가 지금은 이게 쉬워 보이지만 옛날에는 그런 직업 전문적으로 하는 그 직업이 있었을 정도로 심각한 어려운 문제였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경우에 실제로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생각해 보시면 일단 A가 이제 이게 가우스의 기발한 아이디어죠. 가우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A를 이렇게 만약에 쪼갤 수 있고 그 중에 M이 우리가 인버스를 구하기 쉽다고 한다면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한 후에 그죠? 대입을 한 후에 얘를 보내는 거예요. MX는 넣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뭐냐면 M 인버스는 구하기 쉬우니까 양변에 곱해 인버스를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왔다리 갔다리를 풀자 이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뭐냐면은 얘 여기 값을 넣어주면 얘가
얘가 인풋, 그죠? 얘가 아웃풋.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인풋을 되먹임질을 하는 거죠. 되먹임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를 해주면은 그게 이터레이티브 포뮬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이터레이티브 포뮬러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조건에서는 참값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솔루션으로.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그러면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수열이잖아요. 수열. 벡터 수열. 그죠? 얘가 벡터이고 얘가 벡터인데 그 벡터들이 시퀀스니까 벡터 수열이거든요. 그러면 이 벡터의 예를 들어서 스칼라라고 x가 극단적으로 스칼라라고 합시다. 스칼라. 그러면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수열이잖아요. 이런 수열이 컨버지할 조건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수열이 컨버지할 조건은 뭐예요? b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이 벡터를 스칼라로 만들려면은 이 앵글을 이렇게 이게 모든 그 앵글에 대해서 다 컨버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아이겐 밸류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아이겐 밸류의 맥시멈이 어, 왜냐하면 이 앵글을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면 이제 그게 각각에 대해서 이제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걸 텐데 그럼 그 아이겐 밸류가 어쨌든 1보다 작아야 돼 모두. 그러면 컨버지 하겠죠. 어. 그러면 솔루션이 뭐 두 개가 존재해서 선형 방정식의 솔루션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컨버지한 거는 그것은 솔루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논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어떤 그 가우스가 그 당시에 이런 어떠한 모티베이션으로 했을까 이런 거를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좀 스토리를 좀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좀 잘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무식하게 수식으로만 딱딱하게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딱딱하죠. 예, 딱딱한데 뭐 그 당시에는 당연히 이런 문제를 좀 어, 근데 저 가이스가 천재적인 거는 이제 그 사람한테는 이런 게 이제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 페이퍼를 쓸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제자들한테 이제 수업 중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이데르라는 제자가 그거를 가지고 논문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승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재밌죠? 재밌는 하나의 그 수학적인 기법인데 그러면 이걸 알았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What is the connection between the Gauss-Seidel method and the gradient score method? 지금 이 얘기랑 그죠? 이 얘기랑 이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데 음, 생각해 보세요.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 아이겐밸류가 이러면 그럼 안 풀리느냐? 근데 사실 만약에 이 가우스 세델 이 그레디엔티스트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아예 얘를 ax 이퀄 b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내가 x를 푸는 거니까 ax 감 잡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식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실 풀고자 하는 식을 아예 엿다 넣어줘가지고 러닝 뭐 이르- 구호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넣고 이터레이티브 풀면 어쨌든
이 솔루션이 컨버지를 하면 그 솔루션은 이 솔루션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 솔루션이 컨버지할 조건이 뭐냐? 내가 알파를 작게 해주면 돼. 영어, 그쵸? 알파를 충분히 작게 해주면 얘는 컨버지 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개념입니다. 예. 우리가 하고 는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이제 저, 뭐 재미 삼아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음,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제로 그 이제 요거는 약간 여담인 거고 이 가우스 사이들 메소드는 수학을 소개해 주는 방법이었고 이 어떻게 보면 그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에서 스페셜 케이스로 소개를 한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걸 풀어야 되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이걸 풀어야 되니까 이제 이것을 푸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이그젬플, 토 이그젬플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 이걸 계산하는 게 핵심이겠죠. 요거. 그죠? 요거를 그런데 이게 아주 단순하지 않은 게 이게 이렇게 쿼드레틱 예쁜 거면 쉬워요. 그죠? 요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쉽지만 여기서는 이게 이제 겹쳐서 들어가거든요. 인풋이 아웃풋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차근차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건 아까 다뤘던 것이고요. W1의 디멘전은 16이고 W2의 디멘전은 10이다. 요건 다뤘던 거고. 자, 일단 뒤에서부터 해봅시다. 뒤에서부터. 그럼 여기가 W1이고 WIJ1이고 여기가 WIJ2니까 그러면 이 WIJ2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테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항상 이게 이제 헷갈리지 않게 얘는 J, 아웃풋은 J, 인풋은 I.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IJ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모델이니까 슈퍼스크립트가 2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럼 어쨌든 얘는 선형 WIJ에 대한 선형 결합이기 때문에 어, 회귀 계수는 결국은 그곳에 해당되는 코에피션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요 J랑 K랑 일치가 되면 그러면 이게 떨어지는 거고 아니면은 아예 0이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특정 하나를 고정시킨 거예요. 그렇죠? 요 IJ에 대해서 요 I, 그러니까 I가 1, W1, 2에 대한 계수 미분을 하려고 할 때, 요 고정된 것에 대한 미분을 할 때 결국은 남는 게 이제 요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은 이 라인은 F2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0이 되는 거고 요 이 F1일 때는 결국 요걸 연결해 주는 게 H1이니까 요 H1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Q는 이렇게 스퀘어드 로스가 이제 나오니까 얘를 실제로 계산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더블 서메이션이 있지만 이렇게 더블 서메이션이 있지만 어쨌든 K가 K가 J일 때 대해서만 살아남는 거니까 K가 J일 때 대해서만 살아남으니까 이제 K는 사라지지만 여기에 subscript K는 J로 바뀌죠. 그쵸? 그 다음에 S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쿼드레틱이니까 쿼드레틱의 이거를 이제 미분해 주면은 그것에 해당되는 개수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나오고 그게 이제 Q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는 더 복잡해요. 얘는 왜 복잡하냐? 보시면은 자, 어떤 특정 요 W1에 대한 미분은 얘가 이제 결국은 이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얘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이 모델에서 인풋과 아웃풋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풋과 아웃풋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첫 번째 모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패스를 생각하는 길을 생각하는 더블 XI에서 HJ1으로 가고 그것이 이제 어떤 특정 FK로 가는 그 길에서 생각을 하면 결국 얘가 이제 체인 룰을 써서 미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이제 그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 여기 보시면은 이 K가 이제 고정이 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얘를 얘를 F1으로까지 가는 거 이 패스 지우고 합시다. 이거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열로 갔다가 일로 가는 거를 이제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이 미분이 이제 라운드 F1 라운드 W 뭐 IJ1이라고 한다면 얘를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H2에 대해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H2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체인 룰을 쓰자는 얘기예요. 체인 룰을 쓰는데 에서 요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앞에서 한 것처럼 얘가 지금 뭐 이 FK라는 것이 HJ의 그 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예. 그래서 이게 회귀 개수니까 뭐 리니어 모델이니까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요 Z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Z는 선형결합이었잖아요. 선형결합. 그리고 얘는 그 어,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이제 어, 원래는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건데 원래는 이걸 계산하고 싶은 건데 얘를 이제 또 체인을 그 안에서 또 체인으로 쓴 거예요. 그 안에서 체인을 룰을 쓰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둘로 이제 쪼개지겠죠. 그래서 이게 뭐 파렌테시스 그냥 이 괄호를 약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 그냥 매트릭스가 아니라 파렌테시스 이게 좋은 게 다 스칼라예요, 스칼라. 이 값이 다 그렇죠.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이기 때문에 헷갈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스칼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요 이제 그러면 요 액티베이션 펑션의 미분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계산을 실제로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렐로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렐로는 Z 0이니까 그걸 미분해주면 이제 각각에는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요 Q가 요 4번식 Q에 대해서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둘만 해도 사실 이게 지금 싱글 히 싱글 히든 레이어니까 이게 지금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이제 가장 사실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 모델인데도 이 미분이 좀 골치 아프죠, 그죠?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져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어려운 이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실제로 구현하는 게 이제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제 그 제프리 힌튼이라는 또 그분이 오랫동안 그 토론토 그 추운 토론토에서 이제 겨울에 이제 이거를 수십 년간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발견을 하신 거죠. 그 허들을 넘어 그 어떤 그 계산하는 방법을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백프로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방법을 쓰신 건데 어,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게 싱글 히든 레이어는 좀 이런데 이 투 레벨로만 해도 벌써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WIJ1이고 WIJ2고 WIJ3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코딩으로 하나씩 이걸 체인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게 만약에 레이어가 10개쯤 된다고 한다면 그죠? 굉장히 엄두가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XI에서부터 지금 내가 요것에 대한 리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최종 목적지까지. 네, 최종 목적지는 요건데 시작점은 요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 개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까지는 정해졌어. 그러면 이제 얘를 통과해야 된다까지는 아는데 여기서 요 H1에서 F1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하려면 결국은 얘가 서메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은 거꾸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 목적지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 목적지부터 미분을 해 나가는 거지. 목적지에서 갈 수 있는 패스별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보시면 요게 이제 목적지잖아요. 목적지 F 최종이고 거기서 H2로 가고 그다음에 H2에서 H1으로 가고 H1에서 이제 마지막 이거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얘는 이제 리니어니까 요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아까와 같은 논리로 하면 요게 나오고 얘도 아까와 같은 논리로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지저분하고 복잡한 계산을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그 힌튼 할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은 얘를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해보니까 뭔가 조금 그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보인다 이거죠. 그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게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에는 보시면은 원래 보시면 얘 목적지는 같은데 출발점이 얘는 이제 미분계수가 요 1에 대한 거고 얘가 2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그러니까 얘를 출발점에서 가는 거랑 얘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 F1까지 가는 거랑 이 H1에서 HJ를 얘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무슨 얘기냐면 요게 결정이 된 것에서 이제 요까지 가는 것을 계산하는 거랑 미분을 계산하는 거랑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 지금 요거잖아요. 이렇게 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W2에 대한 WIJ1에 대한 미분과 WIJ2에 대한 미분을 생각해 봤을 때 WIJ2에 대한 미분을 해주고 나면은 여기서 이 파셜 델리미트를 계산한 것들이 이걸 계산할 때 또 사용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체인 룰이기 때문에 그쵸? 체인 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결국 요 델리버티브 그러니까 라운드 F1 디바이드 바이 라운드 H2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그러니까 뒤에 간 모델은 자꾸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서부터 계산하면 어 한 번 계산된 것들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포뮬레이션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쓴 건데요. 자, 이거를 계산하는 게 목표인데, 얘를 계산하는 게 목표인데,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둘로 나눠준 후에,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그 선형결합이거든요. 그렇죠? 선형결합이기 때문에 얘는 쉬워요. 어, 어떻게 갑자기? 예. 얘는 선형결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형결합이기 때문에 요 파트는 항상 쉬워요. 결국 뭐냐면은 그 인풋 변수, 그죠? 요 회귀 개수가 사용한 인풋 변수가 이거잖아요. 그 인풋 변수를 가 이 회귀 개수가 되는 요 두 번째 파트에 대한 그 파셜 델리버트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로 어려운 챌린징한 파트는 요거라 이거지, 요거.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요 계산을 얘를 이제 RJL로 정의를 하면 걔를 어 리커시브한 리커시브하게 그러니까 리커시브하게가 아니라 백워드로 생각하면은 어 이전에 계산한 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지막 걸부터 시작합시다. 마지막 파이널 레이어에서 시작을 해주면 얘를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맨 마지막 레이어에서는 결국은 이 얘가 선형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냐면 F는 FJ는 ZJ이고 그 ZJ는 어 일종의 WIJ 그러니까 그 WIJ가 아니라 어 예. 그것까지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잖아요. 요거는 요 관계는 그냥 YK 어, YIK 마이너스 FKXI를 제곱한 거잖아요. I는 뭐 1부터 n까지. 응?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QK인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QK인데 얘가 이 FK가 ZK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 레이어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얘는 1이 되고 얘는 이거 자신이 돼. 그러니까 스퀘어 없어지고 그쵸? 이걸 F에 대해서 미분하는 중. 얘를 F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니까 FK에 대해서 미분해 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제 요 정의에 의해서 써보시면 이렇게 될 텐데 이 얘를 어 체인 룰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체인 룰에 의하면.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ZL부터 Z 결국 Z L-1이 HL-1이 되고 HL-1로부터 ZL이 나오고 ZL로부터 다시
그렇죠. ZL인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요 과정이 요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요 모든 그 HL에 대해서 패스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갈 수 있는 패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I면 여기가 J가 되고 J가 되겠죠. 그래서 요 패스에 대한 미분이 요거 어 아니죠. 보시면 요 패스에 대한 미분이 이거인 것이고요. 요 패스에 대한 미분이 요거인 것이. 그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얘 패스 얘에 대한 미분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Q를 얘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그거를 체인 룰을 사용해서 다 전개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얘는 선형결합이니까 이게 나오고 얘는 액티베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죠. 그러면 얘는 정의에 의해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어,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이전 스텝에서 이미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알고 있고 이건 개수니까 다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고 이 값이 얘들을 계산하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돼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포워드인 거죠. 포워드로는 뭐냐면 이 주어진 값으로부터 그 파라미터 값이 있으니까 얘들을 계산해 가지고 쭉 가면은 여기에 이제 F가 나오는 것이고 그게 이제 포워드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쭉 가서 F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산된 F는 뭐냐면 현재 파라미터로 예측된 그 Y의 값인 거죠. 근데 그러면 그것이 데이터랑 만나서 비교를 해서 그 데이터랑 비교해서 얻어진 것이 뭐냐면 레지듀얼 아닙니까? 레지듀얼. 그 레지듀얼을 계산을 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어. 그리고 사실 여기 또 하나 더 있었어야 되는데 Y2가 있어가지고 똑같이 거꾸로 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레지듀얼이 계산이 돼서 그 레지듀얼이 다시 역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레지듀얼이 어, 그, 그 다음 모델에서의 레지듀얼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걸 바탕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레지듀얼이 다시 또 그 앞에 레지듀얼을 결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다 얘들이 결정이 되면 뭡니까? 값이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공식에 또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이 Q가, 원래 계산하고 싶은 건 이거였는데, 그렇죠? 원래 계산하고 싶은 건 이건데, 얘가 레지듀얼이고, 얘가 RJL이고, 얘가 HJL-1이니까, 결국 요걸 아는 건, 요거는 이미 알고 있고, 그죠? 요거는 쉽게 알 수 있는데, 요걸 몰랐는데, 요거는 이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요 값을 아, 이 값이 다 만들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그 그레디언티스트 그레디언티스트 알고리즘의 파라미터 값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스토캐스틱이란 말이 나오는데 스토캐스틱이란 건 뭐냐면은 이 레지듀얼을 계산을 할 때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요거를 서메이션을 다 안 해주고 이제 샘플링을 해서
랜덤 샘플링을 해서 그 샘플링의 평균으로 하는 게 더 이제 이득이 있어요. 몇 가지 이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 계산이 계산이 샘플 사이즈가 적으니까 계산이 빠르다는 것도 있고 그 랜덤 뉴스를 일부러 발생시켜 가지고 그 컨버전스가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이 이렇게 뭐죠? 새들 포인트에서 로컬 맥시멈에서 이렇게 걸려 가지고 못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그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그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를 가지고 다시 포워드를 해주는 거죠. 포워드 스텝을. 그래서 포워드 스텝은 주어진 파라미터로부터 그 히든 레이어, 그 히든 노드 값을 계산을 해주는 것이고, 백워드 스텝은 레지듀얼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 모형 오차를 계산해 주는 거죠. 그 현재 파라미터로부터의.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그 그레디언트 메소드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이제 이 컴퓨테이션에 대해서는 뭐 예,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어 예를 들어서 단점이 이런 그레디언트 이제 궁금한 게 이 러닝 레이트라는 알파를 결정하는 게 예를 들어 그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어 이 그림을 보시면 등고선 같은 게 보이잖아요. 등고선 같은 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여기가 목적지. 여기를 가고 싶은 건데 시작점이 여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뭐 갈 거 아니에요? 쭉 가다가 하는데 이제 알파를 너무 작게 잡으면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뭐 이게 지금 그래도 그 요 그래프가 이 굉장히 납작하잖아요. 타원이 납작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X축의 디렉션과 Y축의 디렉션이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하면은 이쪽으로는 완만한데 이쪽으로는 스티프하다는 얘기잖아.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응? 그쵸? 그쵸? 이게 지금 이쪽으로는 천천히 이게 산꼭대기로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는 뭐예요? 쭉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건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자, 이 등고선이 뭡니까? 등고선이 높이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극단적으로 이 등고선을 따라간다는 얘기 뭐예요? 등고선을 따라가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응? 그쵸? 이 등고선을 만약에 따라가면은 그거는 위로 안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목표는 제일 높은 점을 가고 싶은 거니까 뭐 이렇게 경사를 올라가야 되겠지. 예? 올라가다가 이제 더 올라가 어, 등산로 치면 여기 쭉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능선을 따라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완만하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은 결국은 이거는 이제 너무 조심스럽게 한 보씩 한 보씩 가는 거고 아주 그냥 보폭을 좁게 해서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보폭을 크게 보폭을 크게 하면 이게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러닝이 이제 와일드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얘를 이렇게 약간 스케일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를 이 분모 이게 지금 파라미터 값이 그 스케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스케일 스케일이 큰 쪽으로 얘가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노멀라이즈를 일종의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노멀라이징 이 포인트고 이제 이걸 쓴 것이고 이게 근데 이제 보시면은 그냥 하면 그냥 하면은 이제 샘플링 에러 때문에 이 끝에 컨버지를 못하고 이렇게 자잘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컨버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샘플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 샘플링 그 에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약간 더 스무딩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예, 이건데 뭐 약간 그 뭐 컴퓨테이셔널 디테일한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무튼 오늘은 이 온라인 강의는 특히 질문이 없으면 이, 이 강의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어, 그 그냥 뭐 이게 저 뭐 질문이 아무리 공짜 하나 강의지만 네네 하세요. 있는데, 예, 근데 오늘은 일단 그 말씀하신 게 그 뭔가 뉴럴 네트워크 모형이 정해져 있고, 뭐 이제 네네네. 이어랑 뭐 노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 H를 그 그, 중간에 그쵸. 그거를.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은닉 변수처럼 생각하시면 예, 예, 예. 예, 근데 예, 그거를 예, 뭐라고 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거가 정해져 있으면 이제 히든 변수. 예, 예. 웨이트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를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이제 그 뭐 각 레이어별로 노드가 몇 개가 된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뭐 레이어를 몇 개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네. 이제 뭔가 또 다른 정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다룰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이제 일종의 그 모델 컴플렉서티, 그러니까 그 모델 클래스를 정하는 거지 네. 않겠습니까?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물 낚시를 하는데 그물을 예를 들어서 그물이 너무 잘 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물이 작으면 이제 자잘한 큰 고기를 못 잡고 뭐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또 구멍이 너무 크면은 다 빠져나가고 뭐 그런 것처럼 일종의 이제 그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형이 펑션이 좀 단순한 형태면은 단순한 모델로도 잘 잡히는 거 좋은데 효과적인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컴플렉시티가 많으면 이제 더 그 뎁스도 많고 뭐 그런 모형을 써야 되겠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컴플렉스가 커지면 큰 모형을 쓰면은 이제 이스티메이션 에러가 증가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이시스 펑션을 많이 쓰는 거니까 베이시스 펑션을 많이 쓰면은 이제 이스티메이션 에러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또 바이어스는 없어도 베리언스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게 결국 그걸 정하는 게 약간 모델 셀렉션 문제 그렇죠, 같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느낌인데, 네, 정확하게, 그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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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통 뉴럴 네트워크 할 때 네, 그 W 웨이트를 다 논지로로 에스티메이트를 하는지, 네, 아니면은 이 웨이트도 약간 뭐 라소 페널티처럼 줘가지고, 네. 저번에 뭐 그렇게 할 이제 수도 있죠. 액티베이션으로 네, 스파르시티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 웨이트에다가도 이렇게 스파르시티를 줘가지고 이렇게 모델 셀렉션을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그게 다 있죠. 있나요? 예. 그래서 예를 음. 들어서 제 기억에는 그 엔드로잉 옛날에 처음에 렐로 나오기 전에는 아예 그 머신러닝에서 그 이거를 할 때 여기서 이거를 페널티를 넣었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렇게. 페널 바깥으로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렐로를 했더니 컴퓨테이션이 어, 더 액큐리시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바뀐 건데, 예, 음. 컨셉은 사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스티메이션 에러를 이제 컨트롤할 것인가, 피널라이제이션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그리고 각 노드가 약간 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약간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예, 약간
약간 뭐 프린시팔 컴포넌트 같은 뭐 그런 느낌입니다. 아, 이게 이제 뭐 많이 넣어주면은 굉장히 좀 블랙박스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그러니까 네. 경험상 뭐잘 되더라 건데. 예. 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교수님, 저도 질문 하나 네네. 있습니다. 네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여기 앞에 나온 로스 펑션은 네네네. 쿼드레틱으로 민 로스 펑션을 썼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의 예시를 들기 위한 하나의 설명인 건지, 아, 아니면 이 맨 뒤까지 나오는 모든 로스가 다 그걸로 아, 정의되는 건지, 예,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그거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안 했네요. 이제 지금 이거는 회귀 분석 컨텍스트에서 예를 들기 위해서 이거를 한 거지만 사실 텍스트를 보시면 제 교재를 보시면 이거를 이제 제너럴 로스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라이클리후드 로그 라이클리후드 같은 걸 쓰면 그죠? 로그 라이클리후드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음, 리그레이션 컨텍스트에서는 최소 자승이 많이 쓰이니까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리저너블한 거지만 그래서 당연히 분류 문제만 하더라도 y가 바이너리인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리저너블하지 않거든요. 그죠? 이 바이너리인 경우에는 뭐 다른 로스를 쓰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뭐 이런 로스를 쓰면 IKF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걸 렐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F가 0 아니면 1이 나오도록 아니면 뭐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해서 뭐 스페셜라이즈하게 그 y가 0, 1인 경우에 0, 1 또는 기계학습에서는 마이너스 1, 1, 뭐 이럴 때 이제 쓰는 로스가 있어요. 그래서 롱 스토리 숏 예. 지금 이 지금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이거 역시 다 제너럴 컴플렉스 펑션 그러니까 제너럴 로스에 대해서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신러닝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머신러닝 커뮤니티나 이쪽에서는 이제 조금 더 철학이 뭐냐면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니까 공과대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과대학이라는 게 뭐 엄청난 사이언스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소품종 대량 생산 같은 컨셉이기 때문에 뭔가 이 공부 자체도 이 모든 유니파이드 프레임워크 하에서 설명이 되는 방식으로 딱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통계학 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통계학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다품종 소량 생산 같은 그러니까 간의 수공 없이 그래서 약간 테일러메이드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쪽의 필러소피가 좀 다르긴 한데요. 근데 통계학은 또 대신 이 해석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 파라미터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 도메인 난리지를 이제 모형에 반영을 하는 게 또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테일러메이드로 가는 것 같고 이제 공과대학에서는 이제 프리딕션이 더 중요하니까 조금 더 라지 스케일업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연구를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학문이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개념 질문이 있는데요. 네, 뭔가 좀 질문이 있는데, 이게 네네네, 뉴럴 네트워크가 이 모델이 결국 파라메타 개수가 이제 네, 유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네네, 현재 이 스라이드 모델도 16개인가? 그러니까 네, 디멘전이 유한한데,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파라메트릭 모델에서의 프레딕션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봐도 될 것 같은데, 보통 논문에서 보면은 뉴럴 네트워크를 보통 이제 논 파라메트릭 프레딕션으로 아, 보잖아요. 예. 그 이유가 그, 뭔가요? 그게 이제 파라메트릭 모형과 난 파라메트릭 모형의 어떤 필라소피컬한 차이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무한대로 n이 무한대로 가면서 p가 무한대로 가느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무한대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p가 고정이 돼 있느냐. p가 픽스드이냐. 그러니까
P가 픽스드이면 파이나이 파라메트릭 모형이고, P가 무한대로 갈 수 있으면 이제 P가 이제 제한 없이 증가할 수 있으면 얘는 이제 난파라메트릭 모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는 얘를 고정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진짜 막 뭐 100만 개가 있다. 그러면 한 파라미터도 한 뭐 5만 10만 돼도 문제 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컨셉인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난파라메트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프리딕션 그 컨버전스 레이트가 네네네. 뉴럴 네트워크는 보통 이제 그 레이트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논 파라메트릭 컨버전스 레이트하고 똑같다는 그렇게도 설명될 수 있나요? 아니면 이제 그 파라메트릭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파라메트릭은 이제 커먼스 레이시 뭐 이런 거잖아. 루트 n 1 오버 루트 n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원래 P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래 P가 들어가는데 이 P가 고정이 되니까 파이나이트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 오더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에큐러시가 이거는 이제 파라메트릭 어프로치인 거고 모든 난 파라메트릭 어프로치는 이거보다 슬로우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위에서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n 속도가 P가 뭐 예를 들어서 P가 로그 n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오도가. 어?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티메이션 에러로 일단 샘플 사이즈는 n이지만 이제 파라미터가 샘플 사이즈의 함수로 천천히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난 파라메트릭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에큐러시가 민스퀘어 에큐러시가 일종의 오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루트가 들어가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분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분자가 n이 커지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바운드를 얻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뭐 누구더라? 예. 다음 시간에 아마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 역전파를 통해서 이제, 컴퓨테이셔널 파워를 이피션시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순전파로 했을 경우에는, 네. 역전파로 했을 경우나, 어큐레시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나요? 역전파와 이거는 지금 네네.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예. 네네네. 예. 그러니까 방법이 지금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네네. 아,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순전파로 풀 수 있다면, 아니에요. 풀 수 그렇지 않아요. 있다면, 아니에요. 뭐, 아니다, 예, 아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음, 이 방법을 계산을 하려면 얘가 포워드와 백워드가 왔다리 갔다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정답을 보고, 예를 들면 패스페일이라는 레이블이 있다고 하면 정답을 보고 네네. 역전파를 통해서, 어떤 이 패스페일을, 결정짓는 네. 정해놓고 풀면 굉장히 이피션시하게 풀어지는데, 그러면 각각의 모델들마다 뭐, R 스퀘어 값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러 값들이 달라서 에러율이 좋은 모델들을 선택하고 이럴 때, 예.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이, 어, 어떤 변수를 고정시킬 때에, 아, 좀 더, 어떤 모델에 좋게, 잘 맞게 어댑트 돼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그 모델마다 그러니까 에러율이 달라지는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네요. 네. 예, 진짜 맞나요? 뭐, 제 질문을 이해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그, 같은 데이터라 할지라도, 네. 예를 들면 뭐 랜덤 트리라든지 XG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을 써서 해보면 어떤 모델이 에러가 적어서 이 모델을 썼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가
네, 데이터 형태가 어떤 특정 모델에 좀 더 잘 맞다고 해야 되나? 이제, 궁합이 그렇죠. 잘 맞는 그런 네, 형태라는 건데, 그 네. 형태가 역전파로 흘러갈 때, 그 정해진 답과 고정된 변수를, 그러니까 변수를, 답을, 레이블링을 해놓고 넘어갈 때, 그러니까 아, 픽스해놓고 넘어갈 네. 때, 예, 그런 건지, 아,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서, 지금 네, 예, 지금 역전파나 뭐 이런 거는 네네, 계산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 네네네, 네, 가중 그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고 네네네. 모델이 얼마나 좋으냐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두 아, 개를 섞어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것 아, 같은데. 네네, 예, 사실은 네네, 뭐 어떤 데이터가 어떤 모델에 더 잘 맞냐는 거는 사실은 그 데이터의 그 속성에 따라, 그죠? 그 네네, 데이터의 속성에 따라 더 잘 맞는 모델이 있겠죠. 예, 네네네. 예. 근데 음, 그 문제랑 이제 뭐 역전파가 좋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질문 많이 하라 했더니 질문 많이 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뭐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누면